안녕하세요. 가죽공예를 하고 있는 5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죽공예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가죽공예 도구는 용도에 따라 정말 많은 종류가 있고 가격도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비싸고 좋은 도구를 구매하거나 한 번에 여러 종류의 도구를 구매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고 튼튼하면서 꼭 필요한 도구들만 선별해 봤습니다. 칼은 구두칼과 커터칼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가죽을 자를 땐 날의 강도가 높고 힘을 주기 좋은 구두칼을 사용하고 곡선 부분을 재단할 때는 커터칼을 사용합니다. 구두칼을 처음 사면 숫돌을 이용해서 날을 충분히 갈아줘야 합니다. 날이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대로 갈아서 날을 바짝 세운 후에 가죽을 잘라보면 소리도 없이 슥 잘리면서 아, 이게 구두칼이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저는 다양상사에서 구매한 패천 구두칼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매한 후에 제 손 크기에 맞게 손잡이를 최적하였습니다. 손잡이가 길었는데 제 손 길이에 맞게 손잡이를 자르고 엄지손가락이 닿는 부분은 부드럽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왼손잡이용 구두칼이 따로 있으니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바늘은 존 제임스 4호 바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들 스티치 기법으로 바느질을 하기 때문에 바늘은 항상 2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바늘 끝을 보면 약간 뭉툭합니다. 모핀의 바늘처럼 바늘 끝이 뾰족하지 않기 때문에 살짝 찔려도 괜찮습니다. 너무 세게 찔리면 피가 납니다. 가죽을 재단할 때 바느질이나 패턴을 그릴 때 사용하는 철자입니다. 길이는 30cm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철자의 두께가 너무 얇으면 안됩니다. 자가 얇으면 재단을 할 때 칼이 자 위로 올라와서 손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자는 많이 사용하다 보면 닳아서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철로 만들어진 자가 좋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바느질 선을 그을 때 사용하는 디바이더입니다. 모양이 다르게 생긴 디바이더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이런 식으로 간격을 조절할 수 있고 머리 부분을 잡고 돌려서 곡선이나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나사를 풀고 조여서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두 번째 디바이더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즐 또는 목타 또는 그리프라고 불리는 바늘구멍을 뚫는 도구입니다. 도구의 끝부분을 보면 바늘구멍을 뚫을 수 있는 날이 있고 날 모양에 따라 다이아몬드, 사선, 오울 그리프로 나뉩니다. 그리고 날과 날 사이의 간격이 3mm, 3.38mm, 3.85mm, 4mm 등으로 다양한데 날 모양과 날과 날 사이의 간격에 따라 바늘단 모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입문용 그리프로는 날 모양이 다이아몬드 형태이고 날과 날 사이의 간격이 3mm 또는 4mm인 그리프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망치질을 했을 때 다이아형이 사선형보다 바느질 구멍이 크게 뚫립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할 때 더 수월하고 3mm 또는 4mm 단위로 바늘땀이 소수점 없이 딱 떨어지면 패턴을 만들 때 계산하기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4mm짜리 다이아몬드형 그리프를 추천드립니다. 신설동에 있는 다양상사에서 구매했고 날 하나, 날 2개, 날 6개, 날 10개 세트로 4만원 중반 정도 가격입니다. 솔직히 날 하나, 날 10개인 그리프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패키지로 사야 더 저렴해서 구매하였습니다. 송곳은 3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턴용 송곳입니다. 가죽 위에 패턴을 그릴 때 사용하는 송곳으로 송곳 끝이 가장 얇고 뾰족합니다. 두 번째는 바느질 구멍을 뚫는 용도입니다. 패턴용 송곳보다 두께가 두껍고
있고 힘을 주기 좋은 모양입니다. 세 번째는 다이아몬드형 송곳입니다. 박스 스티치를 하거나 그리프로 뚫기 어려운 부분에 사용합니다. 가죽의 각진 단면을 다듬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비벨링을 하면 투박한 느낌이 줄어 완성도가 높아 보이고 제품을 사용하면서 손이 닿았을 때의 느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호에 따라 날의 간격이 다르고 다듬어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큐신엘 1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면을 마감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비벨링해준 단면에 마감제를 바르고 그 단면을 슬리커로 문지르면 마찰에 의해 단면이 코팅됩니다. 슬리커 대신 부드러운 천으로 마감을 해주기도 합니다. 실을 자를 때 사용하는 쪽가위입니다. 쪽가위도 디자인을 보면 분리형과 일체형 두 가지가 있는데 분리형으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쪽가위 날도 무뎌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하는데 일체형은 쪽가위 날을 갈아주기가 어렵습니다. 본드나 마감제를 바를 때 사용하는 헤라입니다.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큰 사이즈의 헤라를, 면적이 좁은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의 헤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헤라는 중간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사용한 후에 내려놓았을 때 본드가 묻지 않아서 좋습니다. 큰 사이즈의 헤라는 다양상사에서 구매했고 작은 사이즈의 헤라는 온라인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그리프나 펀칭을 할 때 사용하는 망치입니다. 타격하는 부분이 우레탄으로 제작되어서 도구가 상하지 않게 해줍니다. 망치도 두 가지의 디자인을 사용해 봤는데 짧은 망치를 추천합니다. 손잡이가 짧고 무게감도 있어서 힘이 덜 들어가고 문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을 만드는 소재나 실의 두께 등에 따라 많은 종류의 실이 있는데 저는 비니모 MBT 5호 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께가 적당하고 튼튼하며 울풀림 현상이 적어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100m, 1000m 단위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실은 1000m, 시험 삼아 사용해 보고 싶은 실은 100m 단위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프 펀칭이나 송곳으로 구멍을 뚫을 때 가죽 밑에 깔아주는 판입니다. 타공판의 크기와 두께, 강도별로 몇 가지를 구매해서 사용해 보았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물렁하지도 않은 강도의 타공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딱딱하면 그리프 날이 빨리 손상되기도 하고 가죽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충격이 책상에 그대로 전달되어 타격 시 소음이 큽니다. 그렇다고 너무 물렁하면 그리프 날이 가죽에 깊게 통과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타공판은 레더놀이에서 구매한 타공판입니다. 작업을 할 때 책상 위에 항상 깔아놓는 매트입니다. 칼, 그리프, 망치, 송곳 등으로부터 책상을 보호해줍니다. 저는 A2 사이즈의 커팅 매트를 사용하는데 작업하시는 책상 사이즈에 맞춰 구매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제품을 디자인한 후에 패턴을 만들 때 사용하는 종이입니다. 일반 A4 용지보다 두께가 있으며
A1 사이즈 정도로 크고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면은 방한지, 뒷면은 무지로 사이즈를 생각하며 패턴을 그리기 좋습니다. 다양상사를 방문할 때마다 5장이나 10장씩 사오곤 하는데 인터넷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종류의 본드를 사용해 보았는데 발림성과 접착성, 그리고 가격을 고려했을 때 스타본드 950을 추천드립니다. 점도가 너무 되지도 묽지도 않아 발림성이 좋으며 본드칠을 한 후에 잘못 부착하였다면 떼어냈다가 다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공기와 접촉하면 본드가 빨리 굳기 때문에 밀봉이 가능한 통에 담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죽의 단면을 정리해주는 마감재입니다. 토코놀, 엣지코트, 천연 마감재 등 여러 종류가 있고 마감재마다 마감법과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마감재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가죽의 특징을 살리며 자연스러운 마감이 가능한 토코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설동 다양상사에서 구매했고 온라인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죽을 여러 장 겹치면 단면에 층이 조금씩 생길 수 있는데 그 층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사포가 거친 정도에 따라 400방, 600방, 1000방 등 다양하며 제가 사용하는 사포는 1000방입니다. 손으로 잡기 편한 막대에 붙여서 사용하시면 더욱 편합니다. 여기까지 가죽공예를 시작할 때 꼭 필요한 도구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공펀치나 금속 장식 부착 도구 등 활용도 높은 도구들이 더 있지만 천천히 실력을 높이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 구매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입문용으로 추천해드린 도구의 종류는 총 18가지, 대략적인 가격은 14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잘 찾아보시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지만 가죽 시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죽 도구점에서 기초 도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구들을 살펴보고 가죽샵에서 멋진 가죽들을 눈으로 보고 만지며 취향에 맞는 가죽을 찾다 보면 가죽 공예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실 것 같습니다.